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픈 AI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픈 AI, 정말 요즘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죠. 맞아요. 최근에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에 육박한다. 챗GPT 주간 사용자가 5억 명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어마어마하다 싶어요. 그쵸. 근데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인류 전체에 이로운 인공 일반 지능, 그러니까 AGI를 만들겠다. 이런 아주 순수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AGI가 소수에게 독점되는 걸 막겠다. 이런 비영리 오픈소스 정신으로 2015년에 출발했죠. 네, 근데 그 시작부터 사실 근본적인 긴장감이 있었다고 봐야 해요. 긴장감이요? 어떤? 바로 그 인류 전체의 이익이라는 거대한 이상과 AGI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 그리고 이 기술 경쟁이라는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죠. 아,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오픈 AI의 거의 모든 논란이나 결정이 사실 이 문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처음엔 함께 했었잖아요. 그 비전을 공감해서. 네, 그랬었죠. 근데 그 말씀하신 긴장감, 특히 자본 조달 방식이나 운영 방향에 대한 이견 때문에 결국 회사를 떠나서 지금은 오히려 비판자가 됐죠. 아, 결국 돈 문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좀 삐걱거렸던 거군요. 네, 이상만으론 그 천문학적인 연구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생존하고 또 성장하려면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이미 초기 비전과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성과는 정말 대단했잖아요. GPT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달리,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챗 GPT, 최근에 또 소라까지. 맞아요. 기술 혁신 속도는 정말 놀라웠죠. API 플랫폼 통해서 개발자들도 300만 명이나 쓴다고 하고. 네. 근데 그 기술들이 다, 돈 먹는 하마였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제한적 영리라는 좀 독특한 모델을 도입한 거예요. 이게 비영리 모회사가 영리 자회사를 두는 방식인데. 아, 영리 활동을 하긴 하지만 수익의 상한선을 두는. 네, 맞아요.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30억 달러 넘는 거액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수익 상한선마저 없앴다고 들었는데요. 공익기업 PBC로 전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익에 제한이 없어진 거죠. 물론 여전히 비영리 모회사가 통제한다는 구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글쎄요, 점점 더 상업적인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내부 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게 작년 11월 샘 알트만 CEO 해임 사태 아니었을까요? 아, 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게 단순히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안전 우선 그룹이랑 성장 중시 그룹 간의 진짜 힘겨루기였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독특한 지배 구조의 약점도 드러났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견 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운영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깔려 있어요. 작년에만 해도 수십억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와, 수십억 달러요? 그럼 계속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 그렇죠. 근데 투자를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초기에 내세웠던 인류를 위한 사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게다가 모델의 편향성 문제나 오용 가능성 같은 윤리적인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네, 그렇죠. 또 구글 딥마인드나 엔스로픽 같은 경쟁자들도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와는 아예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죠. 정말 과제가 산더미예요. 창업자들의 행보만 봐도 이 갈등이 참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성장을 막 밀어붙이는 샘 알트먼이랑 그렉 브록만. 네, CEO와 사장이죠. 반면에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회사를 떠난 일리아 수치케버. 네, 공동 창업자이자 수석 과학자였죠. 그리고 아예 밖에서 비판하면서 경쟁 회사를 차린 일론 머스크까지. 이 사람들의 선택 자체가 AGI 개발 방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역동적인 성장과 갈등의 무대가 바로 실리콘밸리라는 점도 중요하죠. 아, 그쵸. 그 지역의 인재풀이나 투자 환경, 혁신 문화가 없었다면 오픈 AI도 지금 같진 않았겠죠. 그럼요. 그 토양 위에서 자란 거죠.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하고 대규모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이런 생태계를 활용해서
미래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 생태계를 더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높은 비용 부담이나 캘리포니아의 까다로운 규제 같은 현실적인 제약도 안고 가야 하는 거고요. 네, 당연하죠. 빛과 그림자라고 할까요? 결국 오픈 AI의 이야기는 인류를 위한 AI라는 그 원대한 이상과 막대한 돈이 필요한 기술 개발이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가려는 굉장히 치열한 실험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나온 놀라운 혁신들도 있고 또 동시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도 있고요. 네, 이 모든 게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픈 AI의 공식적인 사명은 여전히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혜택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AI 기술은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우리 삶 곳곳에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 그 혜택의 내용과 분배를 과연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할지. 네, 바로 그겁니다. 기술 개발자나 투자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용자들, 시민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